안녕하십니까. 닥터긴 바이블의 김성득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간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애와 결혼 제8부 장기 연애와 동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남성분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자기가 정말 10년 넘게 짝사랑하던 여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24시간을 줄 테니까 나랑 결혼을 하든지 없던 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24시간을 주면서요.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너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자가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뭐 여자 연예인, 가수든 탤런트든 영화배우든 그런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24시간 안에 결혼하겠다고 답만 해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24시간 동안 자기에게 결혼하자고 안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100% 합니다. 뭐 집이 없다, 차가 없다, 뭐 직장에서 자리가 안 잡혔다 그런 거 이제 나중에 걱정할 문제고 일단 무조건 결혼하고 보죠. 왜? 너무 좋아하는 여성이니까. 예. 너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정말 좋아하면 결혼한다. 예. 솔직히 2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시간 줘도 많이 준 거죠. 예. 그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거나 뭐 사랑하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뭐 그거를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뭐 솔직히 그게 결혼하지 않는 뭐 솔직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결혼하기 힘든 현실적인 뭐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둘이 뭐 정말 뭐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일단은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기 연애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뭐 진짜 뭐 장기 연애하면서도 여전히 둘이 성관계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인정합니다. 그 진정한 장기 연애다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장기 연애를 하면서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장기 연애인지 아니면 장기 간음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성관계 자체는 정말 합법적인 성관계는 그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야 되고요. 그 자기 배우자 외에는 합법적으로 성관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기의 남자친구 혹은 자기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있다? 이제 그거 자체가 이미 이제 불법적인 성관계로 성립이 되는 거고요. 예, 본인이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든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그게 이제 간음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그 일단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한 많은 경우에 이미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관계 자체가 결혼한 사이에서만 가능한데 이미 하고 있으니 이제 결혼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지는 게 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장기 연애라고 하면은 결혼을 이제 해야 되는 사이인데 그냥 연애만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좀 편법처럼 이렇게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뭐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뭘 하든 뭐 알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으니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거 무슨 뭐 장기 연애를 할 게 아니고요. 그 뭐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장기 연애를 하고 싶다. 순수하게. 그러면은 성관계도 하면 안 되죠. 예, 뭐 성관계도 뭐 안 하는 진짜 장기 연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연애가 아니고 이제 장기 간음이 되는 거죠. 예. 뭐 잘못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 간음을 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간음의 시기를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 지금 뭐 결혼 안 한 상태로 계속 간음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장기 간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인생을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이제 부족하고 연약해서 무너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똑바로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 연애에 들어섰다? 그럼 이제 결혼하셔야죠. 예.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나는 뭐 돈이 없고 뭐 자리가 안 잡혔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글쎄요. 그냥 뭐 결혼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정말 좋아하면 정말 사랑하면은 결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미루고 변명하고 이러는 거는 결혼을 이제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동거 사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연습을 해봐야 된다. 결혼 연습을 해봐야 된다. 어쩐다. 아니면 뭐 살아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연습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첫 아이여서 어쩔 줄을 모르고 한 3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키워보니까 이제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아이를 다시 이제 뱃속에 들여보낼 수 있나요? 야, 너 이제 다시 들어와. 이제 다시 나와봐. 내가 이제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이가 처음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실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연습이 없고요. 이제 바로 실전이 들어가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바로 실전이죠. 자, 동거를 하겠다? 어떤 전제를 깔고 있는 건가요? 예, 내가 만약에 이 사람과 안 맞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제를 실현을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거했던 사람을 이렇게 이상형으로 뽑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어요. 뭐 이상형이 동거녀다. 이러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뭐 동거했다고 그러면은 결혼을 하려다가도 망설이거나 그럴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면 이혼했던 사람이 이제 최고의 신랑 신부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전 경험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는 한국 의대 못 가면 미국 의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 의대는 가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의대를 뭐 못 가면 뭐 다른 어떤 의대라도 갈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한국 의대 못 간 것처럼 다른 나라 의대도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된다? 이미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은 동거했던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습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거하면은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간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사실 동거했다 그러면 이제 간음한 게 확실한 거죠. 예, 솔직히 뭐 어떤 남자 여자가 이성교제만 했다, 사귀었다 이러면 사실 뭐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뭐 심적으로 그냥 뭐 간음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할지 몰라도 어쨌든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알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동거를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둘이 이제 성관계 맺은 게 거의 확실한 거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이제 간음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간음했다라는 게 너무 이제 드러나면은 사실 좋지 않죠. 예. 아무리 그 세상이 막 바뀌고 그랬어도요. 솔직히 그리고 그 죄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간음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만 이제 회개하면 끝날 죄들이 제일 좋은 거지. 막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뒷정리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은 힘들죠. 예. 동거라는 건 사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 좋죠. 예. 벌써 이제 간음죄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알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동거라는 거는 이제 사실 자기 삶의 옵션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거하면 떠오르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유학생일 때 그 어떤 한국인 그 커플이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커플이 이제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둘이 이제 동거를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아버지가 전화를 한 겁니다. 아들아, 내가 미국에 한 2주 있다 놀러 갈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거의 집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바꿔놔서 그 여자는 그 친구 집에 가 있고 부모님 계신 동안 그리고 다시 이제 혼자 사는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한 사람도 없고 시킨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미국으로 놀러 갈게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동거하는 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거 안 하는 것처럼 숨겼죠. 부모님 오신다고 하니. 예, 잘하는 거면 숨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어떤 동거 또 하는 커플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거하다가 싫어졌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해서 딱 6글자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꼴도 보기 싫다. 6글자죠. 예. 자, 6개월 살고 나서 그렇게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면은 그 둘이 나중에 결혼을 했을까요? 예,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뭐 신중하게 당연히 이제 생각은 해봐야겠지만은 동거가 어떤 그 결혼을 할지 안 할지 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가 될 수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관점, 뭐 세상이 뭐 타락하고 뭐 간음이 일반화가 돼 있어서 무슨 뭐 뭘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착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 각자의 삶에서 가장 옳은 결정, 가장 신중한 결정, 그리고 가장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요, 구부, 이혼과 재혼. 자, 성경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